선영아 미안해 수진아 아니지 그냥 사랑해.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 목소리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3해를 함께한 남편, 이름조차 잊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병을 숨긴 채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던 아내. 그는 기억을 잃은 척했고 그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그 마지막 영상 속 고백이 밝혀낸 건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정각,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건 23년째 반복된 습관입니다. 김선영은 남편 김정우가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바닥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커피 내리는 시간을 재는데 문득 남편이 최근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향수를 바꿨나? 선영은 어제 정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맡은 낯선 향기를 기억합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 없던 향수였죠. 거기에 최근 들어 넥타이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저 웃으며 넘겼을 변화들이 지금은 모두 의심의 실마리로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식탁을 준비하는데 유진이 나와 하품을 합니다. 엄마 아침 일찍부터 뭐해요? 아빠 출장 도시락 싸야지. 오늘 서울 나가신대. 넌 학교 안 가? 오늘 수업 없어요. 근데 아빠 회사 인턴 면접 보러 가야 해서 같이 가려고요. 선영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유진이 아빠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같이 간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 의아했지만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정우는 평소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어딘가 다른 분위기에 선영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우는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펼쳤죠. 여보, 커피 여기 있어요. 선영이 커피잔을 내밀었지만 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준비 다 됐니? 우리 먼저 나가자. 선영은 왠지 모를 소외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요즘 정우가 아침마다 자신의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키스도 짧은 포옹도 없어진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출장은 언제 끝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내일 저녁에 올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여권 어디 뒀더라? 순간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어요. 김수진이라니 선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요? 정우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선영이 미안 회사 신입사원 이름이랑 헷갈렸네. 유진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바빠요. 우리 먼저 가볼게요. 선영은 굳은 표정으로 남편과 딸이 서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죠. 수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했던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그건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김선영으로만 알고 있는데 선영은 불안한 마음에 정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열어보니 오늘 저녁 일정에 호텔 디너 서진과 미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진이 누구지? 집안에 홀로 남은 선영의 머릿속에는 의심의 실타래가 엉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남편이 부른 수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선영은 식탁을 차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유진은 오늘도 아빠를 따라 출근했다고 하는데 요즘 딸과 남편 사이가 유독 가까워진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죠. 서진이라. 정우의 수첩에서 본 이름을 되뇌며 주방 서랍장을 정리했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전화를 들어 정우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비서실인가요? 서진 씨 좀 바꿔주세요. 서진 씨요? 아, 신입사원 서진 씨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사장님과 출장 중이시라. 선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정우는 오늘 서울 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선영은 정우가 묵는다는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호텔 로비로 들어선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슬비에 살짝 젖어 있었어요. 로비 한쪽에서 사람들을 살피는데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 정우는 로비 중앙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곧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젊은 여성이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선영의 딸 유진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어요. 정우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정우와 그 여자가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3년 동안 어떻게. 선영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어지러웠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호텔 직원이 달려왔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부인. 정신을 잃기 직전 선영의 머릿속에는 정우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식, 유진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자신이 암투병을 할 때 밤새 병원에서 손을 잡아주던 정우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유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유진아, 약한 목소리에 유진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기다려, 아빠는? 아빠는 어디 있니?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해하고 계세요. 아빠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직접 봤어. 호텔에서 그 여자와. 그 여자는 서진 언니예요. 제 대학 선배고 지금 아빠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이에요. 그리고 유진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아빠가 아파요. 선영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는 수개월 전에 뇌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때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있대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은 거니? 유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예전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걸 본 아빠는 엄마가 또 무너질까봐 걱정하셨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영은 남편의 모습을 보자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선영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도 암 투병을 버텼는데 왜 날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당신 혼자 감당하려고 왜?
정우는 아내 곁에 앉았지만 손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두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아플까봐, 내가 떠나는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 할까봐 두려웠어.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정우의 기억장애 진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무엇보다 남편과 딸이 자신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선영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한 곳에 멈춰 있었어요. 유진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밝게 대화를 이어갔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엄마, 아빠, 주말에 공원 산책이라도 할까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간신히 올라갔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더라?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와 유진의 시선이 순간 마주쳤어요. 정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쉬는 게 좋겠어.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또 자신을 배제시키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정우와 유진이 집을 나선 후 선영은 정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서랍장을 뒤지다 병원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류를 펼쳤어요. 진단서, 검사 결과지, 처방 전 모든 것이 정우의 진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날짜, 수개월 전이 아니잖아. 선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단 날짜는 1년도 더 전이었어요. 그리고 진단명에는 뇌종양 사기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장애가 아니었어요. 선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말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1년 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 정우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기억장애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같은 서랍 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정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펼쳐보았죠. 오늘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선영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차마 말할 수 없어. 암 투병으로 힘들었던 그녀에게 또다시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천천히 멀어지는 게 낫겠지. 그러면 내가 떠났을 때 덜 아플 테니까.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서재를 정리하는데 벽장 안에서 작은 갈색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선영의 예전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둘이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데이트 사진, 그리고 선영으로 개명하기 전 시절의 사진들도. 그래서 수진이라고 불렀던 거구나.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정우는 기억을 잃는 척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의 추억을 다시 살아가려는 듯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그때 건강검진 결과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우의 것이 아니었어요. 선영 자신의 검진 결과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왼쪽 유방에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른쪽 유방암을 이미 겪었던 선영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재발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선영은 결과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확진이 아니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건강보다 정우가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나도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까? 선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위해 병을 숨겼듯이 자신도 정우를 위해 재발 가능성을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두 사람 다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와 유진이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정우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선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병원은 어땠어요? 선영이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본을 읽듯 대답했어요. 괜찮았어. 의사가 기억이 좀 더 돌아올 거라고 했어. 선영은 남편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진도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선영은 조용히 정우의 옆에 누웠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정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당신 생각보다 내가 더 강해요. 함께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정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이 정우의 연극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희망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딸과 함께 비밀을 지키며 남편이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나도 연기를 시작할게요. 당신이 기억을 잃는다면 나는 다시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줄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선영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무대도 시작된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은 정우의 병원 서류 날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선영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정우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두통은 좀 괜찮아졌어? 정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좀 나아진 것 같아. 선영은 정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남편의 연극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병원에 가봐요. 내가 데려다 줄게. 정우와 유진의 눈빛이 순간 마주쳤어요. 유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 모시고 갈게요. 엄마는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시는 거 어때요? 선영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볼게. 남편이 아픈데 내가 곁에 있어야지. 더 이상 말릴 수 없게 되자 정우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선영은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주치의는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반겼어요. 아, 부인께서 오셨군요. 처음 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이 넘도록 남편이 혼자 투병해온 시간이 실감났어요. 진료실에서 정우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선영은 감정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종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통증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뇌종양으로 인한 기억장애 증상은 어떠세요? 선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우가 의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우를 바라봤고 남편의 눈에서 당황스러움과 애원하는 눈빛을 발견했어요. 네, 가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정우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선영은 의사를 따로 만나 정확한 예우를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길어야 석 달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석 달, 단 석 달만이 남았다니. 선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품었던 자신이 미웠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는 놀란 듯 아내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유방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받은 후 일주일 후 다시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왼쪽 유방에서 발견된 종괴는 악성입니다. 이전에 오른쪽 유방암 병력이 있으니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지금은 자신보다 정우가 더 중요했습니다. 수술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빨라도 2주 뒤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알리셨나요? 도움이 필요할 텐데.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주세요. 남편이 지금 더 아픈 상황이라서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온 선영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이 돌아와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 오늘 아빠 병원 같이 가셨다면서요? 응, 같이 갔었어.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영은 잠시 딸을 바라봤어요. 유진도 아빠의 실제 상태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기억 장애라고만 알고 있을까?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딸에게도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 같았습니다. 좋아지고 있대, 걱정 마. 유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선영은 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모른 척하는 게 더 편한 상황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선영은 정우의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넌 무슨 일 하고 있었지? 선영은 잠시 놀랐어요. 정우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연기에 동참하기로 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모델 일을 하고 있었지. 그때 내 이름은 김수진이었어.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진짜로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그래, 맞아. 김수진 예쁜 이름이었어.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 속에서 진실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밤중에 선영은 몰래 일어나 정우의 약을 확인했습니다. 진통제와 항구토제 등 완화 의료용 약물들이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자신의 암 수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유진에게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무리예요.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안 돼. 유진아, 아빠는 이미 충분히 힘드셔. 내가 다시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 더 고통스러워 하실 거야. 유진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세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연극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선영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퇴원했어요. 정우에게는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죠. 유진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선영은 남편의 약을 사러 병원에 들렀어요. 약국 앞에서 우연히 그날 호텔에서 봤던 젊은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서진 씨 맞나요? 젊은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네. 아, 사모님이시죠? 정우 사장님 부인.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본 사람이 서진 씨였군요.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호텔이요? 아, 그때 사모님이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알아요. 모든 상황을. 남편이 아프다는 것도. 서진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아프신데도 회사를 이끌고 계시고, 제가 대학에서 유진이를 알게 되고 그 인연으로 회사에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혹시 지금 어디 편찮으신가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금 종양외과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방암 재발이에요. 하지만 정우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진이 정우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유진과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서진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사장님과 유진이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선영은 고마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에요? 아빠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모셨어요. 선영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정우는 통증 때문에 눈을 감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뇌종양이 더 커져서 압력이 심해졌대요.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맞으셨어요. 선영은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정우는 눈을 떴고 아내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그 이름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우 씨. 정우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잠시 후 다시 잠들었습니다. 선영은 유진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유진아, 이제 더는 숨기지 마. 아빠 상태가 어떤지 솔직히 말해줘.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아빠는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연기 중이에요.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니? 몇 달 전이요. 아빠가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뇌종양 말기라는 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걱정될까봐 기억장애인 척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유진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는 엄마가 예전에 암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대요. 엄마가 자신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천천히 멀어지는 연기를 하면 엄마가 덜 아플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선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서진 씨를 데리고 다니신 거니? 네, 서진 언니는 제 대학 선배예요. 의대를 다니다 가중퇴했지만 의학 지식이 많아서 아빠 병원에 동행해줬어요. 그리고 회사 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정우의 이상한 행동들, 유진과의 비밀 대화, 그리고 서진의 존재까지 모두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아빠의 진실을 고백했듯이 엄마도 이제 솔직해질게.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치료는 잘 진행되고 있어.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있고 항암 치료만 몇 번 더 받으면 될 것 같아. 유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 모두 서로를 위한다고 진실을 숨기고 있었네.
두 사람은 쓸쓸한 웃음 속에 눈물을 흘렸어요.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빠의 연기에 동참할 거야. 우리 셋이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연극을 함께 만들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어요. 네,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요. 선영은 잠든 정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딸도 남편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하기로 했어요. 슬픔보다는 사랑으로 채워진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정우의 극심한 두통은 이틀 만에 진정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이전보다 더 약해진 모습이었어요. 선영은 남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정우를 돌봤습니다. 그녀 자신도 암 치료 중이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유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빠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서진 선배의 도움으로 회사 업무를 익히며 조금씩 아버지의 자리를 대비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딸이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일까지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유진의 선택임을 존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정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그의 서재를 다시 찾았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병원 서류를 발견했던 서랍 아래에 있는 작은 공간이 눈에 띄었어요.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영아,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영은 놀라서 녹음기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만약 내가 이 녹음을 찾았다면 내 연기가 완벽하지 않았나 보구나. 내가 걱정될까봐 기억을 잃는 척했어. 내가 사라져가는 연극을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플 거라 생각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정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너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모델 일을 하고 있었지. 내가 가구 전시회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어. 선영은 흐느끼며 녹음기를 껴안았어요. 정우는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서재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거기에 내가 너와 유진이에게 남기고 싶은 영상과 편지가 있어. 부탁이 있다면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유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줘. 선영은 책장으로 다가갔어요. 책들을 옮기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직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우의 부탁대로 그가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열지 않기로 했어요. 녹음기를 서랍에 다시 넣으려는데 그 아래에서 작은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우의 일기장이었어요. 선영은 망설였지만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선영이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말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거절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녀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선영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유진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곧 이해해 주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아이였다니 선영이를 닮았나 보다. 서진이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유진이의 대학 선배라 믿을 수 있어 다행이다. 회사 일도 배우고 의학 지식으로 병원도 동행해주고 그녀 덕분에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가장 최근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영이가 달라졌다. 내 연기를 눈치챈 것 같다. 하지만 그녀도 연기를 하고 있다. 서로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우리가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하다. 이것이 사랑일까? 선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의 깊은 마음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정우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 사진첩도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선영은 호기심에 펼쳐보았습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부터 결혼식, 유진이 태어났을 때, 가족여행,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첩 사이에는 정우가 직접 쓴 메모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2000년 봄 수진이와의 첫 데이트, 그녀의 미소가 내 인생을 바꿨다. 2001년 가을, 결혼식 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2002년 여름 유진이가 태어났다. 선영이가 준 가장 소중한 선물. 2018년 겨울, 선영이의 암투병. 내가 더 아팠다. 하늘에 그녀를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했다. 선영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가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은 급히 사진첩과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유진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서진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대학 때부터 언니는 항상 저한테 좋은 조언을 해줬거든요. 회사에서도 아빠 일을 많이 분담해주고 계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에 대한 마음의 짐이 완전히 내려갔어요. 서진 씨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네, 언니는 의대를 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퇴했지만 의학 지식이 많아서 아빠 병원 동행할 때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 기획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가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항암 치료는 어땠어요? 많이 힘드셨죠?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이제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아직 모르시죠? 응, 모르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아빠는 지금 자신의 싸움에 집중해야 해.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깨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더 느려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니? 선영과 유진은 밝은 미소로 정우를 맞이했어요. 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녁 식사 후 유진은 회사 일을 핑계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과 정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옛날 앨범을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구 전시회에 너는 모델로 와 있었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가 아직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내 이름은 김수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 연기하는 두 사람, 하지만 그 연기 속에서도 진실된 사랑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선영은 창가에 서서 하얀 눈송이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정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눈을 구경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죠. 선영은 침실로 향했어요.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는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자게 되었어요. 통증이 심해지고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선영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피부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죠.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만 의식이 또렷했어요. 잠시 후 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방을 헤맸어요. 선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남편의 시야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정우는 한참을 선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우가 연기를 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진짜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척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선영이에요. 당신 아내예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낯설어 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잠시 혼란스러웠네요. 유진이 방에 들어왔어요. 최근 회사 일과 아빠의 간병을 동시에 하느라 지쳐 보였지만 표정에는 결연함이 있었죠.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정우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너는. 정우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밝게 웃었어요. 유진이에요. 아빠 당신의 딸이요. 아 그래 유진아 미안하구나. 유진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어요. 뇌종양이 진행되면서 정우는 실제로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약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선영 씨, 내일 방사선 치료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맞죠? 맞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사실 최근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우에게 모든 신경을 쓰다 보니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 되고 있었죠. 괜찮아요. 문제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유진은 회사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서진이 데리러 왔어요. 두 사람은 정우의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서진 씨, 유진이 잘 부탁해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회사는 잘 지키고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 모두 정우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선영은 정우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좋아했던 시집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정우가 중얼거렸어요. 선영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내게 시를 읽어달라고 했었죠.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편하네요. 선영은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추억도 사랑의 기억도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유진이 돌아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일 방사선 치료죠?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아빠 곁에 있어야지. 나는 병원에 자주 다녀서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선영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도 건강이 중요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우선이야. 내 치료는 끝이 보이는데 아빠는.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깨어날까봐. 눈이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선영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어제 정우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은 어떠세요? 담당 의사가 물었어요. 선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평화롭게 가셔서 다행이에요. 정우는 일주일 전 잠든 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생애 마지막 날 정우는 모든 기억을 되찾은 듯 했어요. 선영을 수진이라 부르며
첫 만남을 이야기했죠. 방사선 치료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항암제 반응도 좋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 내가 회사는 어때? 많이 바쁘지? 네, 서진 언니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직원들도 모두 협조적이에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이걸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금고에 비밀번호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정우가 남긴 것을 볼 준비가 되었어요. 서재에서 금고를 열자 편지와 USB가 나왔습니다. 선영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USB에는 내가 남긴 마지막 영상이 있어.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길. 우리 딸도 잘 부탁해. 영원히 사랑하는 정우가.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정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내 아내 김선영, 아니, 처음 만났을 때 넌 김수진이었지. 이름이 바뀌어도 너는 언제나 한 사람이었어. 정우의 목소리가 선영의 가슴을 울렸어요. 난 내 병을 알게 된 날부터 하나만 생각했어. 혹시라도 내가 또 아플까봐. 그때처럼 또 무너지게 될까봐. 선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정우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괜찮은 척을 시작했어. 내가 천천히 사라지는 연습을 하면 너는 덜 아플 줄 알았거든. 화면 속 정우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기억을 잃어가는 척, 너를 낯설게 부르는 척, 그게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널 사랑했던 모든 순간은 연극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유진이 들어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아빠였지. 한 달 후 선영은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유진은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서진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선영은 정우의 묘소를 찾았어요. 당신 덕분에 이겨냈어요. 이제 저도 유진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선영의 머리카락을 쓸었어요. 마치 정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유진과 서진이 기다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우의 자리를 대신해 회사를 이끌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정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잊는 척했어요. 나는 그 앞에서 괜찮은 척했죠. 마지막 무대는 눈물 대신 사랑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영은 회사 문을 열며 미소 지었어요. 정우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